2023년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은 핵무기연구소에서 핵탄두를 시찰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 이야기야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에 공개된 화산 31은 초대형 방사포나 어뢰, 탄도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해 대남 타격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2022년에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에 사용한 금액만 2조 원 가량인 것을 보면 이제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핵 집착은 왜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북한 핵의 역사는 한국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0년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리던 국군과 유엔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 10월 말에는 압록강변까지 북진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10월 18일 중국 인민군이 불법 개입을 하자 11월 메가더는 만주에 폭격을 건의했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죠. 이때부터 북한과 김일성에게 핵에 대한 두려움과 핵 보유의 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과 핵 연구협정을 맺고 학생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내 핵 물리학자를 양성했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소련의 지원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소련이 쿠바에서 건설 중이던 미사일 기지와 수송 중이던 미사일들을 공산주의 동맹국인 쿠바를 배제한 미국과의 협상으로 백지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격분하여 항의하였지만 소련은 무시해버렸죠. 이걸 본 김일성은 친소 노선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주체 노선으로 급선회합니다. 1963년 영변에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소련으로부터 받아 설치하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죠. 그리고 1976년 중동 전쟁으로 화력이 좋았던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해옵니다. 이걸 역설계하여 몇 년 뒤 스커드 미사일 자체 생산에 성공하죠. 1980년 영변에 실험용 원자로인 흑연 감속로도 착공하고 85년에는 50메가와트급 원자로도 착공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던 소련의 압박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합니다. 시간이 지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믿고 의지할 큰형님을 잃게 된 북한. 이미 남한과의 경제력, 군사력 차이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핵만이 답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몰래 핵 연구를 하다 미국에게 핵실험 정황을 들키고 AIEA에서 1992년부터 93년까지 핵 사찰을 실시하죠. 이 사찰에서 북이 제출한 보고서의 플루토늄 양과 조사 결과 나온 플루토늄 양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핵 시설 의심 지역이 두 군데 발견되죠. 그러자 1993년 3월 북한은 NPT를 탈퇴해버립니다. 북한의 NPT 탈퇴를 막기 위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실시되지만 여기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렵게.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남한에서는 전쟁에 대한 긴장과 공포로 마트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은 격분, 북한의 핵시설 정밀 타격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북한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에 기름과 경수로를 제공하며 북한은 핵시설 해체를 약속하고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하며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됩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제네바 3차 회담에서 기본 합의문에 서명하며 북한은 핵 활동 동결을 선언하죠. 하지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대북 강경책으로 기름과 식량 지원이 지연되면서 북미 간 합의 불이행 문제가 일어나자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죠.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공화당 부시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강경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미국의 심장부인 세계 무역센터와 펜타곤이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인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격분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2002년 1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죠. 이에 12월 북한은 핵 동결 해제를 발표하고 2003년 1월 또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뒤이어 2005년 2월 북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5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폐연료봉 8,000개를 인출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 중, 일, 미, 러는 핵 확산 금지를 위해 베이징에서 북한을 포함한 6자 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합니다. 6나라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내립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회담장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고 제대로 된 합의 노출이 어려웠으나 결국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한다라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며 유명무실해지죠. 뒤가 없는 북한은 이제 벼랑 끝 전술로 핵과 핵을 발사할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겁니다.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며 비핵화 노력을 보이는 듯 했지만 2009년 5월 다시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1월 12월 현대사의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으로 김정은이 집권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아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김정은은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어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 수단은 바로 더 가열찬 핵개발이었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 2016년 1월에 이루어진 4차 핵실험에서는 첫 수소탄 시험을 합니다. 6월에는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0 발사에 성공, 9월에는 5차 핵실험,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과 사거리 10,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 발사에 성공하여 핵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 경량화에 성공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죠. 2021년 김정은은 사업 총화보고에서 국가 핵 무력의 완성과 발전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하고 핵에 대한 집착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김정은과 북한이 정신을 차리고 평화적인 북핵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리어캣이었습니다.